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국내 현대 정치사를 이끌어왔던 삼김시대 주역들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오랜 정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숱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정치인이 열매를 맺어놓으면 국민이 따먹지. 그래서 내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풍우나 김 전 총리의 정치 인생을 되짚어봤습니다. 미군이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를 넘겨받기 위해 관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강진 여고생이 실종된 지 8일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탐지경까지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수색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풍운의 정치인, 영원한 2인자로 불린 김종필 전 총리가 향년 92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치를 이끌었던 산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정족도 대통령으로 만든 킹메이커로 기억이 됩니다.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을 잡는 선택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의반 타의반, 정치는 허업이다.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 감칠맛 나는 표현과 다양한 비유로 정치 현실을 짚어내는 이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됩니다. 오늘 뉴스7은 이 파란만장했던 한국 정치사 그 자체였던 김종필 전 총리에 먼저 집중해 보겠습니다. 당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시민. 그래서 내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노병은 죽지는 않지만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전부터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돼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순천향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2008년 뇌경색 발병 후 자택에서 요양하던 김 전 총리는 이달 초부터 증세가 나빠졌습니다. 며칠 전에 대구로 가 뵐 때만 해도 병원으로 옮기시면 회복하실 수 많이 있어 보이셨는데 오늘 이렇게 갑작스레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1926년 충남 부여 출생인 김 전 총리는 5.16 군사정변을 주도하고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1963년까지 초대 부장으로 재임했습니다. 중앙정보부장으로 있을 때 한일회담 특사로 파견돼 회담을 매듭지었습니다. 국회의원 9선을 기록한 그는 45세에 총리 자리에 올라 최연소 기록을 세웠고 김대중 정부 때 다시 한번 같은 자리를 맡아 모두 6년 반을 재임했습니다. 삼김 시대의 한 주역이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과는 3당 합당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DJP 연합으로 킹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정계 은퇴는 2004년 17대 총선 후 10선 도전에 실패하면서였습니다. 조건 없이 승복하고 오늘로 청대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대를 떠나겠습니다. 노병은 죽지는 않지만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DJ, YS에 이어 JP까지 삼김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네, 김종필 전 총리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5일 동안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 시각 현재 김 전 총리의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빈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김종필 전 총리의 빈소 조문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의 장남이자 상주인 김진 씨와 장녀 김예리 씨는 빈소 속을 분주히 오가며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조문은 오후 2시 반쯤 이한동 전 국무총리 일행이 시작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함께 장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최측근이었던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시 반부터 자리를 지켰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5시 반쯤 이곳 빈소를 찾았습니다. 유승민 의원, 정몽준 전 의원, 김문수 전 의원 등 정계 인사의 발걸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의 영정사진 가장 가까이엔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화가 놓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청와대 참모진 등도 오늘 저녁 참배를 할 예정입니다. 김 전 총리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5일 동안 치러질 예정입니다. 27일 발인한 뒤엔 청구동 자택서 노제를 지낸 뒤 서울 추모공원서 화장합니다. 이후엔 모교인 공주고등학교를 들렀다 부인 박영옥 여사가 묻혀있는 충남 부여의 가족묘지에 안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들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자,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받는 김종필 전 총리는 3김 중 유일하게 대통령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이 특유의 정치력으로 각 정권의 탄생에 기여를 했습니다. 5.16의 중추였으며 또 초대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국회의원 구선 43년간의 정치 역정을 포커스에 담았습니다. 1926년 충남 부여의 부유한 한학자 집에서 태어난 김종필 전 총리는 서울대 사대를 다니다 49년 648기로 입학했습니다. 1961년 중령이던 김 전 총리는 처삼촌인 박정희 소장과 함께 5.16 군사정변의 중심 인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지금의 국정원인 중앙정보부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부장을 맡았습니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대통령 특사로 중화민국 독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16일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62년에는 마사요시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국교 정상화에 나섰지만 일본을 방문해서는 한일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김종필 오히려 메모 파동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63년 준장으로 예편한 김 전 총리는 공화당 창당을 주도했습니다. 제6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16대 총선까지 모두 구선을 지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박준규 전 국회의장과 함께 최다선 기록입니다. 87년 13대 대선에서는 4등에 그쳤지만 이듬해 총선에서 충청권을 기반으로 35석을 확보해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이후 공화당을 이끌던 김종필 당시 총재는 90년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통일민주당의 김영삼과 함께 3당 합당에 동참합니다.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우리 세 사람은 민주, 번영, 통일을 이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해 YS의 대통령 당선 이후 민자당 대표에 올랐지만 의원 내각제 갈등으로 김 전 총리는 다시 충청을 터전으로 자민련을 만듭니다. 97년 대선을 앞두고는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후보와 단일화를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른바 DJP 연합은 사실상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일궈내 대한민국 정치사를 다시 쓰게 했습니다. 그는 또 한 번의 총리, 또 한 번의 2인자로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모시고 그리고 이 나라 책임져서 어려운 것을 모두 해결을 하자 하고. 하지만 내각제 개헌 파동과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 해임안 가결을 두고 벌인 갈등으로 DJ와는 결별했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10선을 노리며 재기를 꿈꿨습니다. 바람은 있지만은 얼마나들 선택을 우리를 해주실지는 결과를 봐야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고 결국 김 전 총리는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거니까 조건 없이 승복을 하고 오늘의 청대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정치 인생 곳곳에서 승부수를 던졌던 DJ와 YS에 비해 늘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였던 장고의 JP. 영원한 2인자는 본인의 수건이던 내각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의 격변을 온몸으로 겪었던 풍우나 운정은 그렇게 역면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김정필 전 총리는 수사의 달인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툭 던진 한마디에 그렇지 하면서 무릎을 치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짧지만 무게감이 달랐던 김 전 총리의 어록을 조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치는 허, 국민은 호랑이. 김종필 전 총리는 국민을 호랑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허업이라는 표현으로 정치 역정을 회안했습니다. 정치인이 열매를 맺어놓으면 국민이 따먹지 그 정치인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제2의 이완용이 되더라도 1963년 일본과의 비밀 협상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자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민주주의 자유 얻기 위해서는 그걸 지탱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배고픈데 무슨 민주주의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까? 자의반 타의반. 김 전 총리는 같은 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 자의반 타의반이란 말을 남겼습니다. 떠나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출래 불사춘, 줄탁 동기. 김 전 총리는 1980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사후 서울에 봄이 왔지만 신군부의 등장으로 혼란했던 상황을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는 출래 불사춘이라고 했습니다. 1995년 지방선거 때는 충청도 핫바지론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고 1997년 대권 도전을 앞두고는 부활을 위해선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같이 쪼아야 한다는 줄탁 동기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애처가로 알려진 김 전 총리는 평소 아내 사랑이 곧 자기 사랑이란 말도 자주 했습니다. 마누라가 소중한 건 생전에도 가끔 느끼곤 했지만 막상 없으니까. 자신을 서산의 지는 해로 표현하자 서쪽 하늘이 황혼으로 벌겋게 물들어갔으면 하는 과욕이 있을 뿐이라고 했던 운정 JP. 삭막해진 정치권에서 사라진 풍요한 멋을 어디서 찾을까? 그리워할 사람들도 많아 보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별세 소식에 정치권도 일제히 애도를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고인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 했고 여야 모두 애도했지만 평가는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김종필 전 총리의 빈자리가 너무 커 오래도록 아쉬울 것이라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고인에 대해선 각박하고 살벌한 정치 이면에 멋이라는 걸음을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대신 한병도 정무수석이 빈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선의 국회의원과 두 차례 국무총리를 지냈지만 5.16 군사정변, 신군부에 의한 권력형 부정축제자 낙인 등 고인의 삶에는 명암이 교차한다고 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큰 어떤 시대 책무를 다 하는데 함께 동행을 해주신 어르신으로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은 10대 경제대국을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한 현대정치사의 거목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큰 어른을 이제 잃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JP의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바른미래당은 고인은 내각제 민주주의를 후배 정치인들에게 과제로 남겼다고 했습니다. 내각제를 신봉하시고 주장해 오실 만큼 의회 민주주의에 남다른 그런 신념을 갖고 계셨던 분이 이래 가셔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DJP 연합을 만든 풍운하라고 평가했고 DJP 연합을 통해 국민의 정부 출범에 큰 기여를 하셨고 국민의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정의당은 영역으로 점철됐던 자연인 김종필의 명복을 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주한진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도움으로 가뭄을 이겨내 아호 운정에서 이름을 딴 운정마을에서도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외신들도 타계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어서 장혁수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의 운정마을. 김종필 전 총리의 분향소가 마련된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던 1968년 김 전 총리가 사제와 그림을 팔아 지원해준 고마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지원금이 450만 원, 지금으로 치면 40억 원에 달합니다. 그 외에 다른 마을에 비해서도 우리가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원동력이 좀 주어졌고 영 마음속에 아픔을 함께 달래고 싶네요. 마을 이름도 김 전 총리의 아호를 따 운정마을로 지어 50년간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을에다 너무 공을 많이 씌워서 종필 씨 그 호를 따가지고 진천리 운정마을로 하자 해가지고. 주말 아침 전해진 풍운의 정치인 김 전 총리의 별세 소식에 시민들도 슬퍼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근대화의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조언이 필요할 때 방문을 드렸던 모습을 많이 봤는데 사회에 한마디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셨던 그분. 주요 외신들은 김 전 총리를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삼김 시대를 지배한 인물이라며 김 전 총리의 타계를 앞다퉈 다뤘습니다. AP통신은 5.16 군사정변의 중심인물, AFP통신은 1980, 90년대 한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간 가교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아산병원 현장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고인과 가까운 사이셨습니다. 자, 심경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총리님의 정치 문화생으로 또 가까이에서 모셨던 저로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걸출한 국가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애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가장 최근에 김 전 총리를 만난 거는 또 연락을 한 게 언제쯤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한 2주 남짓 되었는데요. 최근 들어 한 달 전부터 뭐 음식물을 넘기시질 못하셨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링거 뭐 영양제 좀 주사하기 위해서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그때 찾아가 뵙고 근데 눈을 못 뜨고 계셔가지고 손만 꼭 잡아드리고 나왔습니다. 한 보름 전에. 예, 김 전 총리는 이 정치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 평가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김종필 전 국무총리님을 이 땅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공이 기여한 유일한 국가 지도자였다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뭐 산업화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서 함께 힘썼던 것이고요. 그럼 민주화에는 어떤 기여를 했는가?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서 이른바 DJP 연합 정권을 창출함으로써 여야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역사상 처음으로 이룩하는데 결정력을 발휘하신 정치 지도자였다. 저는 그런 면에서 김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에도 큰 족적을 남긴 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킹메이커였지만요. 생전엔 이 충청 대망론의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후진 정치인으로서 하실 말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뭐 저도 뭐 총재님 대를 이어서 충청도에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천성이 충청도 양반이셨습니다. 늘 느긋한 성품이셨고
여유와 여백의 미를 즐기는 그런 성품이시죠.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고요. 해학과 유머를 즐기실 줄 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내색을 통하지 않지만 그 깊은 속을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예. 오늘 아침 이 갑작스러운 이 별세 소식에 이제 충청 지역민들의 이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충청 지역에서 많은 문상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고요. 고향인 부여에서도 별도의 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이고 또 모교인 공주고등학교 교정에도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 전 총리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수사의 달인 이렇게 불렸는데 이 고인이 남긴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워낙에 독서량이 많으신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은유와 상상의 언어를 많이 구사하셨습니다. 또 정치는 허업이다. 정치의 결실은 국민들이 보는 것이지만 정작 정치인들은 허업의 허망함을 느낀다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소위 부답이라는 휘호를 직접 써주시면서 말을 좀 아끼는 정치인이 되라고 충고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이 전사자 유해를 넘겨받기 위한 관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한미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 이어 해병대 연합훈련도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은 오늘 오후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해 관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군 유해를 담을 100여 개의 나무로 된 임시운송 케이스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유해를 미국으로 이송하기 위해 필요한 158개의 금속관은 용산에서 오산으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 송환을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이 미군 유해를 담아 수일 내에 송환하면 미군은 오산을 통해 미국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위해 방북한 뒤 유해와 같이 돌아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향후 3개월 이내 실시될 예정이었던 2개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무기한 유예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가 함께하는 야외 기동훈련 가운데 첫 중단입니다.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은 매년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가 백령도나 포항에서 우리 해병대와 함께하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선의에 따라 생산적인 협의를 지속한다면 추가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 유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북한이 후속 행동에 뜸을 들이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물질 보유와 확산 위협이 계속해서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통지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2008년 이후 시작된 미국의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북한 정부와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을 금지하는 등의 대북 경제 제재가 계속되게 됐습니다.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도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sanctions will come off when we are sure that the nukes are no longer a factor.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북 정상회담이 훈훈하게 개최된 지 열흘 만에 트럼프가 북한에 엄한 어조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제재 연장으로 신속한 비핵화를 위한 후속 행동에 뜸을 들이는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에 경고를 보낸 걸로 분석됩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이 행사에 초청받았는데 남북 정상의 러시아 조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9월 중순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Эти и другие перспективные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ся в ходе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 сентябр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Были бы рады видеть на нем в качестве почетного гостя и президента Корей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문 대통령은 하반기 외교 일정을 살펴본 뒤 빠른 시간 내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동방경제포럼에 공식 초청했습니다. 김정은이 초청을 수락할 경우 러시아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또 한 차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도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러 정상회담에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습니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9개 다리 행동 계획이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되어 협력이 가속화되길 기대합니다. 정상 간의 만남에 단골로 넣는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도 공식 환영식에 50분 넘게 지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로스토프 나돈으로 이동해 오늘 밤 멕시코전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야경을 구경했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본 야경을 잊지 못해서였을까요? 김정은이 평양시의 야경을 황홀하고 희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텔 전체가 마치 텔레비전 화면처럼 동영상이 펼쳐지고 네온사인처럼 빛나기도 합니다. 평양 류경 호텔의 최근 모습입니다. 북한 매체는 움직이는 야경을 형상화하기 위해 호텔 표면에 조명장치 10만여 개를 붙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시의 야경을 황홀하고 희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취재 들어 북한은 평양의 려명거리부터 강계 원산 등 지방도시까지 야간 조명 설치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 위에 내려앉았는가. 땅속의 온갖 보화가 층층탑이 되어 하늘가에 솟았는가. 김정은은 미북 정상회담 전날인 지난 11일 깜짝 투어에 나서며 싱가포르 야경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싱가포르가 듣던 바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건물마다 특색이 있다고 하시면서 유경호텔 야경을 통해 지난 4월 채택한 경제건설 대진군 노선의 성과를 보여주고 앞으로 경제 발전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전남 강진 여고생이 실종된 지 오늘로 8일째입니다. 경찰은 병력을 추가하고 헬기와 탐지견 등을 동원해서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줄을 맞춰 야산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여고생 A양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확인된 지역입니다. 반대편 내려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와. 그대로 그 끝에 앞으로 한 5m 간격으로 해가지고 앞에까지 좀 봐주십시오. 경찰 헬기와 드론 그리고 군경까지 동원됐습니다. 기동대 14개 중대가 투입되는 등 수색 인력도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일 용의자인 A양의 아빠 친구 51살 김모 씨의 동선이 확인된 곳에서 인근 마을까지 수색을 확대했습니다. 농번기지만 주민들도 수색을 돕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리고 그 아빠가 그 딸을 얼마나 이뻐하고 애지중지 했는지 몰라요. A양은 지난 16일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기 위해 아버지 친구인 김 씨를 만났다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남긴 뒤 실종됐습니다. 용의자 김 씨는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머물렀던 시간이 장시간 있으니까 거기를 더 중점적으로 보면서 좀 이렇게 서서히 확대해 가고 있는 거죠.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차량에서는 혈흔 반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등 유류폼에 대해서는 정밀 감식이 진행 중이며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일반 교사도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학교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능력 중심으로 선발을 한다면서 블라인드 전형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류에는 지원자 신원이 버젓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늬만 블라인드 면접인 겁니다. 윤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대 1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교장 지원자 서류입니다. 블라인드 전형이라 표지에 출생과 이름을 가렸는데 한 장 넘겨보니 어느 학교의 누구인지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교장 공모 지원하신 선생님이시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저는 절차대로 했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다 검토를 하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원자는 1기와 2기 혁신학교를 모두 역임했다고 강조하거나 교육청의 장학사, 장학관으로 일한 경력을 노출합니다. 학교 경영계획서의 내용으로 어울리지 않고 신원을 추측할 수 있어 블라인드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취재가 들어가자 문제점을 인정하고 서류를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 신분이 밝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안내를 정확하게 하고. 서울에서 이번 학기에 교장을 공모하는 초등학교는 17개교, 지원자는 40명입니다. 교장 공모제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기가 됐던 게 담합, 내정 의혹이었습니다. 공모제의 근본적인 틀을 흔들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이다. 정부와 교육청 모두 교장 공모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반쪽짜리 블라인드 전형으로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어젯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물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오토바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시장 앞에 소방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잠시 뒤 빠져나갑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제기동의 한 전통시장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불법 유턴을 하던 화물차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8살 신모 씨가 화물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부딪혔다고 신고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신 것 같아요.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망한 건 이달 들어서 세 번째. 지난 9일에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1일에도 서울 노원구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으면서 뒷자리에 탄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모두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오토바이는 에어백이 달린 승용차와 달리 충격을 흡수할 장치가 적어 사고가 나면 치명적입니다. 서울에서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오토바이 사망자 수는 3년째 80명을 웃도는 만큼 헬멧 등 안전장치 착용은 물론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모기는 예년보다 3주 더 빨리 찾아왔는데 물리면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연못입니다. 물이 고인 웅덩이를 뒤적이니 모기가 날아듭니다. 모기는 썩은 물에 알을 낳기 때문에 이런 고인 물은 번식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예, 계속 운동하면서 계속 이 손으로 쫓아내도 계속 와서 물더라고요. 올해는 평년보다 모기가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모기 물리니까 자꾸 가리가리 배관이 같은 게 있으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10곳에서 모기를 채집해보니 6월 둘째 주에 평균 1,135마리가 잡혔습니다. 보통 6월 말에 평균 1,000마리 이상이 잡히는데 올해는 3주 정도 빨라진 겁니다. 모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 초기에 비가 좀 온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지만 아이들은 더위를 잊은 채 물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바다에서 조개 잡아서 좋고 또 물놀이도 해서 좋고. 오늘 경북 포항 해수욕장 6곳이 개장하면서 본격적인 여름을 알렸습니다. 네, 애들 바다도 보여주고 또 물놀이도 하고 모래놀이도 할 겸 나왔어요. 강원, 영남, 전남 지방은 이틀 이상 낮 기온 33도가 넘으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서울 기온이 최고 34도까지 치솟고 영남 내륙 지방은 35도까지 오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여름을 맞은 유통업계가 이색 체험 행사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백화점 한복판에 대만 야시장이 차려지고 재래시장 대표 음식도 등장합니다. 유통업계의 다양한 주말 풍경 신은서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대만 야시장의 명물 지파이, 국민국수 곱창국수가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한복판을 마치 대만에 온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에 온 것 같은 분위기와 대만을 직접 가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남대문 왕족발, 추억의 호떡 같은 재래시장 음식을 백화점에서 팝니다. 세계 챔피언이 피자도우로 묘기를 부리는 이색 피자 요리 행사도 열렸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기분도 내고 더위도 있습니다. 맛있어 보여갖고 사갖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가구업계는 이색 신상품을 내놨습니다. 소리로 커튼을 열고 닫고 머리 올려줘. 침대도 원하는 자세로 움직입니다. 반려동물이 쉬면서 놀 수 있는 전용 가구들도 나왔습니다. 더위를 피해온 쇼핑객들의 눈과 귀를 붙잡으려는 이색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음악 축제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이 올해 처음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 뮤지션들이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에 바쳤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철원은 북한에 속한 땅이어서 건물은 러시아식으로 지어졌고 현대무용가 차진엽이 이끄는 콜렉티브 A의 이색 퍼포먼스에 이어 가수 선우정아의 감미로운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공연의 배경이 된 곳은 강원도 철원 노동당사입니다. 이곳은 과거 조선노동당 당사로 쓰였지만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됐고 지금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제1회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은 철원 노동당사, 월정리역, 고석정 같은 상징적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이승환, 잠비나이 등 참여 아티스트의 면면도 화려합니다. 피스 트레인이라는 것을 듣게 돼서 정말 평화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연이구나, 정말 의미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국 포크록의 전설 섹스피스톨스의 글렌 매트록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DMZ 트레인을 타고 서울역에서 백마고 지역까지 이동한 매트록은 철원 고석정에서 크라잉넛과 협연합니다. And in the meantime, in the past 6 weeks, 2 months, things have changed quite considerably. So I think the whole world is rooting for you that it should be championed. 분단의 상징 DMZ의 변화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현재 폭염특보 발효 중인 서울과 경기, 일부 강원도와 충북, 전남과 경상도는 모레까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내일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올라서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예상되는데요. 강한 햇볕의 자외선과 오존 농도까지 높게 치솟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33도, 대전 32도, 광주 33도, 대구 34도, 부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때일은 한여름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휴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더워서 마스크 착용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 수도권과 충남, 전북과 부산, 울산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상태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월 상순의 한여름 날씨가 예상되면서 찜통더위는 절정에 달하겠고요. 월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멕시코를 상대로 한 우리 대표팀의 벼랑 끝 승부 이제 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16강 진출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공은 둥글고 통쾌한 반란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태국 전사의 진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